잇몸에서 피가 난다. 피가 난다고 안 닦지 마시고 더 닦으셔야 됩니다. 더 필요한 곳입니다. 씹을 때 아프다. 씹을 때 아프실 때 괜찮아졌다고 치과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잇몸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잇몸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졌다고 안 갈 게 아니라 괜찮아졌을 때 빨리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랭스치과 원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이미 아프신 분들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최근 치과 트렌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구강 관리에 대한 거, 이런 전신 질환에 대한 거, 치과에 대한 궁금한 것을 모두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제 당뇨병과 치주질환 아니면 치매와 치주질환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고, 사실 이게 이때까지는 그냥 후양적 연구로 데이터만 비교를 했어요. 치주질환이 많은 환자한테 당뇨병이 많이 일어났고, 당뇨병이 많이 발생한 환자들한테 치주질환도 많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게 인과관계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치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단순히 치매 환자들이 이를 잘 못 닦으니까 치주 질환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아졌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매가 유발될 수 있다, 이 연구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뇌에서 우리가 잇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세균이 발견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는 정확히 기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연관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치과 질환을 많이 두려워들 하세요. 당뇨가 있으면은 일단 당뇨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걱정이고, 이 합병증이라는 게 사실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거, 피 자체가 약간 끈덕끈덕해지기 때문에 치유를 많이 방해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런 치주 질환 자체가 당뇨를 또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치주 질환에 의한 균이 직접적으로 뭔가 당뇨를 일으킨다, 이런 것보다는 치주 질환 자체가 염증성 질환이고, 이 염증이 많이 퍼졌을 때 염증성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가서 혈류를 안 좋게도 하고 면역 체계도 무너뜨리고, 이런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은 뭔가 당뇨와 가장 연관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치주 질환과 당뇨와의 관계, 앞으로 더 밝혀져야겠지만 확실히 연관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염증인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제일 많이 먹는 약이 소염제거든요. 이러한 소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 어딘가가, 사실 다리에 상처가 나도 우리가 소염제를 먹죠. 팔에 상처가 나도 소염제를 먹고, 입안에 상처가 나고 염증성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소염제를 먹습니다. 이런 염증이 퍼졌을 때는 우리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이 체온이 올라가는 게 비단 이제 안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건데, 이러한 기전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몸 전신적인 문제가 인지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병과 치주 질환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잇몸병, 치과에서는 치주 질환이라고 하죠. 잇몸, 우리가 알다시피 입안에는 이와 잇몸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말할 때는 치아와 치아 주변 질환이 있겠죠. 이 치아의 주변 질환이 잇몸병입니다. 잇몸병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치아 표면에 세균이 많이 쌓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치과에 가면은 입안을 착색시켜서 뭔가
이를 흉측하게 만들어 놓고 색깔이 변한 정도를 평가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치면 세균막 검사라는 건데, 요런 세균이 많이 발견이 됐을 때 이제 잇몸 질환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런 세균들이 입안에 있는 무기질과 이제 결합을 해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요런 게 이제 치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석. 치석은 잇몸 쪽 위에 쪽에 이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런 치석이 발생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런 치석들이 미리미리 제거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치석들이 잇몸을 파고듭니다. 이랬을 때 이제 치주염이라고 불리는 이제 잇몸 질환의 가장 안 좋은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잇몸 윗 단계, 잇몸 위에서만 치석이 존재할 때에는 사실 존재하기 전에 양치질로 제거가 가능하고, 존재해도 스케일링으로 금방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잇몸을 파고들었을 때는 우리가 닦을 수도 없고 마취를 하지 않으면 그 안까지 치석을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되면은 잇몸 치료라고 불리는 조금 더 아픈 치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단계로 좀 잇몸 치료, 잇몸병, 치주 질환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잇몸병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알 수 있는 증상, 사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날 때예요. 잇몸병, 치주염, 염증 질환이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혈류가 풍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치를 하는데 내 칫솔에 어딘가 모르게 피가 묻어 나왔다. 일단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잇몸은 그냥 건드려서 피가 나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피가 나니까 우리가 어딘가 상처가 났다, 이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치과에서 어느 부분에 염증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또 성인분들이 많이 겪는 증상인데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 씹을 때 아프신 거. 우리가 치아 주변 질환은 치아가 움직임에 의해서 압박이 될 때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땐 괜찮으실 수 있어요. 근데 씹을 때만 아프다, 그러면 치아 자체의 문제보다는 잇몸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안 됩니다. 제가 뭐 특정 제품을 막 비하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사실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품들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하고요. 검증이 됐으니까 제품으로 나왔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내 증상을 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증상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치석이 생겼으면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데, 치석이 있는 단계에서 이 단단한 치석이 뭔가 약을 먹고 뭔가 약을 바른다고 녹아서 없어지진 않겠죠. 그렇게 없어질 거면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침과 여러 가지 자정작용으로. 근데 이런 게 이미 생겼다면은, 생겼을 때 약을 먹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서 이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를 안 하고 오래 버틸수록 제거하는 것도 힘들고 제거했을 때 아프실 수 있으니까,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가시는 게 좋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씹을 때 통증이 생기면은 치주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씹을 때 통증이 있는데 어떤 날은 또 괜찮아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치아 자체에 손상이 있으면은 찬 거 먹을 때마다 시리고 뭐 뜨거운 거 먹을 때마다 아프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씹을 때 아픈 거는 초기에서 중기 정도까지는 괜찮은 시즌이 옵니다. 그게 치아 주변에 인대가 부어있고 염증화되어 있어도 내 몸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은 이게 버텨요. 그것도 괜찮으면 괜찮아졌네? 그러다가 또 피곤하면은 요즘 또 욱신욱신한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게 한 두세 차례 반복됐다? 많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됐다라는 게 점점 잇몸이 내려가고, 이 내려가는 게 비가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한 번, 두 번 참았다가는 점점 잇몸이 소실되는 거고, 잇몸 치료를 받아서 잇몸이 건강해졌다고 해서 잇몸이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도 아니죠. 이미 치료를 받아야 될 단계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치주 질환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사실 전신적인 병력과의 연관성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치과 진료 받으실 때 항상 조금 두려움이 있으시죠. 근데 사실 치과 관리가 안 되면 당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염증 질환이기 때문이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치매 환자분들, 사실 제가 앞서서 세균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이가 없으면 우리 뇌 쪽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꼭 미생물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억이나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서 좀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치주 관리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미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보호자분들께서 항상 치아 관리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명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병원 내에서 저한테 별명을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딱히 별명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가 무섭지 않은 곳으로 만드는 거. 환자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스마일 메이커? 여기가 랭스 치과니까 랭스로 그냥 딱 이행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냉면은 스. 슴슴한 평양냉면. 한번 더. 랭. 냉면 맛은요? 스. 스바라시.